부산 끝났다라고 하지만요, 전 집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야 되는 입지와 안 되는 입지가 무엇인지, 부산 사람이 생존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투자 의미 없다. 수도권만 투자해라.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왜냐하면은 이 부산은요, 선별을 되게 잘해야 돼요. 부산 전체가 좋은 투자처나 가치 투자처는 아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산은 서울보다 더 어려워가지고 입지와 물건들이 더 이제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이제 부산에서 이제 특강들을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선은 첫 번째는 부산은 입지를 우선은 잘 파악해야 된다. 들어가야 되는 입지와 들어가면 안 되는 입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산은 16개의 구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상급지가 어디냐? 해운대, 수영, 이제 남구, 동래구. 요 정도가 부산에서는 들어가서 웬만하면은 안전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건 최상급지고요. 이거 기준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상급지 축에 속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연제구고 부산진구입니다. 그런데 연제구에서도 거제동 있는 데가, 거기가 이제 조금 더 상급지고요. 그 다음에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양정 라인들 이제 재개발이 되어 있는 곳과 이제 시민공원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상급지고 나머지는 좀 하급적인 물건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급지는 금정구랑 강서구, 여기도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있고, 중하급지는 북구, 기장군, 서구, 그 다음에 하급지는 사상구, 사하구, 동구,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최하급지는 영도구, 중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예외적으로 그냥 이제 뭐 동구 같은 경우는 하급지잖아요. 하급지인데 북항 재개발이 되면은 최소한 중상급지 정도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구도 중하급지잖아요. 중하급지인데 화명동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학원가가 가장 밀집이 센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좌동이나 해운대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아닙니다. 북구의 화명역 주변이 학원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북구 중에서 중하급지에 속하는 화명동 같은 경우는 화명역 주변은 중급지에 비슷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남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급지잖아요. 최상급지에 해당되지만은 남구 중에서도 간만동이라는 이제 간만 부두 쪽, 신성대 쪽 있죠. 부두가 있는데 그쪽에 가까운 간만동은요, 남구라도 하급지와 비슷한 가치를 가집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급지를 알아야 되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 곳 있잖아요. 요 중에서 우선은 진입을 해야지 나중에 양극화, 삼극화, 사극화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그냥 서울 살아 수도권 해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입지의 급지를 나눈 이유는요, 우선은 1주택자로 필요한 사람들,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람들은요, 이 최상급지, 상급지에서 우선 선택을 하는 게 부산에서는 생존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무조건 1주택자나 집을 무조건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2022년, 2021년, 뭐 2020년부터도 꾸준하게 부산에서 강의를 했던 것 중에 자료 중에 하나가 제가 한 개 가져왔습니다. 이거거든요. 부산 사람이 생존하는 부동산에 접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부산 실거주 상급지로 1주택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여기 보여줬죠? 상급지, 여기 상급지, 최상급지, 여기에 1주택으로 가는 방법. 요게 1순위가 아니라 3순위입니다. 3순위도 우리가 투자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부산이 아니라 저기 뭐 경북의 시골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시골의 1급지로 간다고 해도 요거는 순위에 들지 못합니다. 접근 방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실거주자들이 상급지 1주택으로 가는 방법. 요게 3순위예요.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뭐냐면요. 부산에서 전월세로 실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저는 두 번째의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순위는 뭐냐면요. 부산에도 실거주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전세나 월세 말고 실거주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처로 서울 쪽이나 경기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들이 우선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은 1주택자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트렌드는요. 세금이라든지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제가 1순위로 선택한 이 부분들은 부산에 실거주하고 주택 규모를 수도권에서 늘리는 방법은요. 자산의 규모를 크게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요. 빚도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막 10주택자로 늘린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산의 규모가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최상급지의 1주택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우선은 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올라가는 속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2주택자들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부산 집을 팔고 나중에 서울에 있는 집을 비과세로 받아도 되고 뭐 그런 전략들을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불가피하게 집을 사야 된다고 하면은 부산에 사야 된다고 하면은 이 세 번째 순위인 1주택 실거주 상급지로 가는 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부산에 전월세 실거주를 하면서 수도권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부산에도 실거주, 그 다음에 서울에도 투자. 이렇게 한 두 채 정도를 가져가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그 다음에 부산 집을 향후에 먼저 팔아서 이제 서울 집을 비과세로 받는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이상적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부산 끝났다라고 하지만요. 아직 서울만큼은 아니지만요. 지방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한번 떨어짐이 클 때 그 다음에 그 골이 큰 만큼 굉장히 가격들의 상승률이 큽니다. 제가 나중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부산에서 이 혹자가 의미 없다. 서울이나 수도권 투자해라. 예. 여기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투자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거는 그 부산에서 수요층이 넓은 층, 높은 층인 최상급지나 상급지에서 물건들을 잘 선택한다고 하면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댓글로 뭐라고 저한테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예, 그래서 요 댓글도 이제 궁금해할 것 같아서 부산에 집이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집 사도 되는가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전 집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에 또 집을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동산의 흐름상 지금 부산은 최저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저점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집을 최소한 2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점에 경쟁자가 많이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이 없는 이 시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그나마 조금 안정감 있게 자산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뭐 지금 부산 집을 사도 되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사도 되는 시기가 맞다. 사야 된다가 아니라 사도 되는 시기가 맞다는 겁니다.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은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은 6개월 동안의 부산의 거래량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8월 달은 2,700건에서 9월 달에 좀 줄어들었다가 10월 달에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때 이제 턴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했는데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하고 대출을 좀 막는 게 지방에는 더 자극적으로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2,300건을 떨어지느니 현재 지금 12월 달 집계 중이긴 한데 지금 오늘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1,760건 정도가 집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 정도면은 지금 거래량이 많은 편이 아니라 지금 27일이잖아요. 4일 정도 남은 걸 감안할 때 1,800건 초반으로 이번 부산의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집계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몇 건이 돼야지 정상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에 도달하는 거래량은 한 3,500건 그리고 넉넉 잡아서 한 4,000건 정도가 되면은 거래량이 정상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2024년도는 정상에 도달한 거래량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904건 정도가 집계가 되었는데 속도는 12월보다 빠릅니다. 하지만은 1월은 지금 같은 명절이 있죠. 이때 거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빠르다가 후반에 조금 거래가 집계되는 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1월에 집계는 2월 마지막 주까지 집계가 됩니다. 그때 완성이 되는데 아마도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한 1,700, 800건 정도 요것도 비슷하게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은 아직까지 주춤합니다. 예. 그리고 주춤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죠. 경쟁자가 작을 때 최상급지, 상급지에 대한 물건들을 조금 주목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은 사실은 한 3,500, 4,000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못 미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요. 지금처럼 가격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 이제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부산이 너무 오랫동안 가격들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만큼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확실하죠.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없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존재하고 있을 때 불확실성이 우리는 매수하는 타이밍, 좋은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또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반박들을 많이 합니다. 또 무슨 반박을 많이 하냐면요. 부산 끝났다 이런데 이제 소득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부산에 GRDP라는 게 있는데 이 부산 GRDP가 전국 꼴찌 수준이다. 꼴찌에서 앞이다. 아니 이거 이러면은 집값이 꼴찌 수준에 맞게 집값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집값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GRDP라는 게 뭐냐면요. 이 R을 빼보세요. GDP가 되죠. R이 지역이란 뜻이에요. 지역. 요걸 보시면은 이거는 국민 총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GDP인데 거기에서 지역별로 총생산을 순위를 매긴 거예요. 순위를 매긴 건데 이 순위를 매긴 게 부산이 거의 꼴찌 수준이다. 지금 이 소득에 비례하게 부동산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이 GRDP가 부산이 16등이래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아파트라도 전국에서 가장 16등으로 쌓여야 되는데 16등인 1인당 GRDP의 수준이 전국 꼴찌 부산 수준에 맞게 삶이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집값이 안 이런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집값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 GRDP 수준, 꼴찌 수준으로 부산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떤 반박을 하고 싶냐면요. 이게 GRDP입니다. 숫자 보이시죠? 만약에 GRDP 순으로 집값이 올라가야 되면요.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가 가장 집값이 싸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국의 GRDP의 평균이 46,491이잖아요. 예, 1,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3만대죠. 대구는. 그리고 울산은 8만입니다. 울산이 사실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GRDP가 서울은 58,000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이 집값이 울산보다 싸야 돼요. 충남보다 서울이 싸야 돼요. 근데 부산은 보면은 대구 다음으로 낮은 데가 부산입니다. 예. GRDP가. 그래서 이제 GRDP가 대구보다는 좀 높지만은 이 수준만큼 집값이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은 안 맞는 거예요. 부동산은요.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통합적으로. GRDP 집값하고 GRDP가 집값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GRDP 1위는 울산인데 집값이 가장 비싸지 않습니다. GRDP가 충남이 서울보다 숫자가 더 좋은데 충남이 서울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다. GRDP가 광주가 부산보다 더 높은데 광주가 부산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한 수치만 보고 집값이 이렇게 정해져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희망 고문들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만 찾다 보면요, 한없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뭐 일본에서 이제 150년 만에 100년 주기로 오는 지진이, 그거 온다고 이제 그 지진 끝난 다음에 집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만약에 해운대는 그 이후에 산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운대가 무서우면은 서울에 집 사고 아니면 경기도 쪽에 집 사고 기다려야지, 이제 100년 주기의 지진론, 그게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위기가 있으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지금 그 GRD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GRDP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집값도 그렇게 내려가야 된다라는 이분론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부동산을 봐야 됩니다. 심리도 봐야 되고, 매수 매도의 심리도 봐야 되고, 정책의 방향도 봐야 되고, 대출의 방향도 봐야 되고, 지방의 특성도 봐야 되고. 지방의 특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부산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네, 일자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안에서 크게 땅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해놓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전국에 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정비 사업을 관리하든가 개발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 지정을 하는데, 그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 큰 테두리가 있지만은 그 지역의 특성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들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개발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그 특성에 맞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파동들로 우리가 그 집값의 움직임들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요, 그 일자리보다 수요층이 어디 많은가를 봐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 바닷가 라인이라고 늘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남구 쪽의 바닷가 라인들은 가격들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특징들을 파악을 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GRDP 뭐 이런 걸로 집값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조금 아쉬운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